네,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한 여의정 협의체가 반쪽 출범한 지 20일 만에 멈춰섰습니다. 참여했던 의료단체 두 곳이 참여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자, 앞으로 누가 어떻게 의정 갈등 문제를 풀기 위한 대화를 끌고 가야 되는지 궁금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터뷰 모셨네요. 네네네. 일단 국민의힘은 휴직일을 갖기로 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던데 이게 휴직입니까? 종결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어제 이제 엊그제죠. 의료계가 발표한 내용, 즉 백불이나 이런 데서 나왔던 내용에 보면은 단순 휴직이보다는 사실상 파행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의정 협의체는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현실적으로는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애초부터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여야 의정 협의체가 소중한 기구고 그것이 이제 잘 진행될 필요는 있지만 네. 논의를 위한 여건이 좀 조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논의를 위한 조건들 조성하는 노력이 선제돼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시작이 됐고 결과적으로는 그 논의의 조건이 달성되지 않았던 부분이 불거지면서 결국 이렇게 된 것이죠. 예. 이게 이제 급하게 출범한 배경에는 내년도 정원 문제 이게 이제 깔려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급하게 출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나 여당에서 네. 뭔가 보여줄 것이 필요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야 의정협의체를 통해서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무능력이라든지 또 네. 무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각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서둘렀던 것 같고요. 네. 그게 오히려 지금 정부와 의료계의 불신이 다시 한 번 더 커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네. 앞으로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 테이블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지,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어디서 어떻게 이걸 주도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실제로 의료계하고도 계속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예. 의료계 입장에서도 논의 테이블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다만 좀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돼서 어떤 결론이 나오면 그 결론이 좀 집행력 또는 뭔가 강제력을 좀 가질 수 있고 예. 뭐 그런 것들 얘기하면서 이제 논의 테이블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의료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져야 되고요. 예. 만드는 작업 등을 계속 진행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그 작업을 누가 주도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그러니까 국회 보건복지위가 나설 여지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다는 저는 또 우리 당 민주당의 의료대란 특위 위원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의료계 단체들 만나왔고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난 일정도 이번 주에만 해도 몇 개를 잡아놨고요. 그러면서 대화를 복원하고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적절한 형태의 모임을 좀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어떤 논의 테이블 구상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요. 예. 개인적으로는 여야 의정협의체를 좀 더 유연하게 해서 논의 조건이 좀 달성된 상태로 해서 복원하는 방법도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애초에 처음에 이제 저희 내부에서 좀 얘기가 나왔었던 국회 차원의 공론화 기구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근데 역설적으로 어찌 본다면 이제 좀 차근차근 여유를 갖고 접근할 계기도 됐다고 볼 수 있는 게 역설적으로. 최대 쟁점은 내년도 입학 정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진행 상황이 지금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이니까 내년도 입학 정원은 더 이상 이야기하고 말 게 없어지는 현실적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점점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 또 논의가 된다 하더라도 변화될 가능성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제 몇몇 매체에서 보도가 됐지만 여야 의정협의체라고 불려졌던 사실은 그 실질에 부합하지는 않다는 평가를 받았던 그 모임에서
참여했던 의료계 단체가 제안했던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도 어느 정도 작동이 될 수 있는, 물론 그렇지만 뭐 그것에 대한 의료계 전반적인 컨센서스 형성 여부는 이런 부분은 변론으로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 논의 뭐 이런 것들도 테이블에 올려서 일단 해볼 수는 있겠죠. 그래요. 예. 근데 예. 지금 여의정 협의체가 가동이 중단이 됐는데 어떻게 지금 논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테이블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파행이 됐지만 예. 어찌됐든 논의가 필요하다,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건 의료계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어떻게든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틀거리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얘기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의료계가 얘기하는 25년도 정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능성이라든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논쟁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올려서 얘기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당이 얘기했던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 인력을 공급하는 방안도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의료 인력의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법률적 기구,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전공의들이 수련 환경이 굉장히 가혹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순간에도 만약에 밀도 있게 그런 논의를 해서 합의를 본다면 당연히 반길 일인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합격자 발표 나고 더 이상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문제는 더 이상 어떻게 논의할 여지가 없다라고 의료계도 그러니까 그 현실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부터 새로운 논의 조건이 창출되는 건 아니냐.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이거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 그럴 수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사실은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때까지 그럼 손을 놓고 있을 거냐? 네, 그렇죠. 예.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의료계와 정부 간의 불신 이게 굉장히 깊어서 그때까지 마냥 또 손 놓고 기다리면은 이 불신이 해소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권의 일각, 그러니까 저희 당이라도 좀 나서서 지금까지 물론 계속 대화해 왔지만 의료계하고 대화를 하면서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그죠? 조금이라도 시기를 당겨서 논의 테이블을 만들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당겨서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된답니까? 아니면 하고 있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도 의료단체들을 만날 거고요. 또 여러 가지 내부적 논의를 통해서 어떤 틀거리가 좋은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의료단체 입장도 중요하지만 정부 입장도 중요한 거잖아요. 정부 입장은 거듭 확인됐지만 사실상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져요. 정부도.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뭐 아마 시간이 가기만을 바라는 형태가 됐을 것 같아요. 지금쯤이면. 그게 이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이제 어쩔 수 없다. 그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태도로 문제가 과연 해결 가능하냐. 정부와 의료계의 불신은 해소가 되는 거냐. 그래서 뭐 말씀하셨던 그런 변곡점이 왔을 때 대화가 다시 열리는 거냐. 저희가 보기엔 굉장히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가능성이 낮은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근데 또 이걸 그대로 놔두면 또 파국이 돼요. 그래서 정치권의 일각인 저희가 계속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게 그런 파국은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 의협 비대위가 새로 꾸려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하고는 좀 어떤 논의가 좀 됩니까? 비대위 쪽하고도 소통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뭐 연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의협 산하의 여러 단체들과도 지속적으로 만나왔고 또 만나고 있고 또 만날 계획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뭔가 좀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혹시 이렇게 기대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글쎄요, 이제 정부가 워낙 딱딱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당이 정부를 설득하는데 완전히 실패했다는 걸 또 보여준 거 아닙니까? 이번에 여야 의정 협의체 아마 꾸리면서 아마 여당에서는 의료계 보고 일단 들어와라. 들어오면 우리가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안 되었고 이번에도 안 된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역할을 못하고 정부가 굉장히 딱딱한 상태에서 뭔가 논의 구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능성이 뭐 막 높다, 곧 될 거다 이런 말씀 못 드려 죄송하지만 하여튼 예. 계속해서 노력해왔고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의료계를 만나 설득해갖고 정부 보고 좀 더 유연한 태도를 취해달라고 말했고 여당 보고도 정부를 조금만 설득해라 하면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사실상 안 받아들이고 있죠 저희 이야기를. 그러면 지금 출범하는 데만 집중했던 거죠. 지금까지 그 말씀을 좀 종합 정리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네. 그 일단 단기 과제로 혹시 합의를 볼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밀도 있게 논의를 해서 합의를 보고 1번. 네. 근데 이제 그 여하들 만약에 이제 입학 정원 문제나 이런 것들이 그냥 현실적으로 고착화되는 단계가 된다면 네. 그때는 의회 주도의 공론화 기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논의를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지금 뭐 프로세스를 그렇게 딱 정해놓은 게 오히려 저는 그 논의할 수 있는 유연성을 좀 상실시킬 수도 있다고 봐요. 오히려? 그래서 예. 네, 지금 단계는 1단계로 어찌됐든 여당이 주도했던 여야 의정협의체가 사실상 파행이 됐기 때문에 네. 이 상황을 놓고 의료단체들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전부 태핑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 종합해서 새로운 테이블은 어떤 형식의 또 참가자는 누구고 논의 방식은 어떤지를 구상 및 설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설득을 해서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1월까지도 가야 될 것 같아요. 1월까지는. 예, 이런 작업을 하는데요. 예. 지금 교육부가 의대국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모르겠어요. 본인들 업무가 과중해져서 의대국을 만든다. 이건 좀 제가 보기에 그 설명이 자기네들이 문제를 일으켜놓고 그 문제를 이유로 오히려 조직을 늘리는 이런 방식이 과연 맞는가. 차라리 지금 집단 휴학 사태나 이것들 풀기 위해서 정말 좀 더 유연하고 또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게 더 먼저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앞뒤가 바뀐 해법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만 더요.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발의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의료대란 피해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준이? 요거는 저희가 이제 법에 몇 가지 이제 기준을 정해놨는데요. 네. 그 기준에 따라서 신청을 하시면 예. 심의위원회를 법에 따라서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무조건 뭐 보상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심의기구에서 주장과 또 증거들 제출하신 증거들을 보고 판단해요. 판단해서 피해자인지 여부 및 보상 액수를 정합니다. 그래서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